꽃구경 가자고? 너무 좋지. 꽃 구경하러 간다던 여자가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 코를 찌르는 약 냄새, 그리고 낮고 떨리는 울음소리. 여자는 고개를 천천히 옆으로 돌렸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한 여자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노인이 손수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만든 하늘색 조끼를 입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일이었어요. 며느리는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저랑 같이 봄 꽃 구경 가실래요? 벚꽃이 너무 예쁘게 폈더라고요. 그 말에 얼마나 가슴이 설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 노인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걸까요? 꽃 구경을 가자던 며느리는 왜 저렇게 흐느끼고 있는 걸까요? 그 조끼 안에는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올 한 해 복이 가득하길 온 마음 다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작은 단독주택 담벼락 옆으로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오래된 장독대가 나란히 줄지어 있었습니다. 강복순, 올해 70살. 그녀는 이 집에서 3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오랜 습관으로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33년을 일하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죠. 퇴직한 지 5년이 지났지만 몸은 아직도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부엌으로 나온 복수는 가스불을 켜고 된장국 냄비를 올렸습니다. 라디오 버튼을 누르자 아침 뉴스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작고 오래된 라디오였지만 복순에게는 매일 아침 복순이 외롭지 않게 말을 걸어주는 유일한 친구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결혼하면서 분가했고 남편은 7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집안이 한없이 조용하고 크게 느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마주 앉아 같이 먹을 사람이 없을 때, 텔레비전 소리도 없이 고요한 시간들이 이어질 때, 그럴 때마다 복수는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나는 아직 건강하고 할 일도 있으니까. 밥상을 차리고 혼자 앉아 아침을 먹은 뒤 복수는 안방으로 들어가 바구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뜨개질 바구니였어요. 하늘색 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 은혜에게 주려고 벌써 2달째 짜고 있는 조끼였어요. 딱히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은혜 생각이 났고 뭔가 손수 만들어서 챙겨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꽃무늬를 넣을지 줄무늬로 할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은혜가 좋아한다던 하늘색으로 골랐습니다. 코를 하나씩 떠나가는 동안 복수는 며느리가 이 선물을 받고 좋아할까 내심 걱정이 되었어요. 은혜가 좋아해 줄까? 요즘 젊은 사람들 취향이랑 다를 수도 있는데 살짝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원래 마음씨가 고운 아이였어요. 명절 때마다 먼저 와서 부엌일을 도왔고 복순이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다음날 파스를 사들고 찾아가 붙여주었어요. 아들보다 오히려 며느리가 더 살뜰하다는 말을 동네 사람들한테 들을 때면 복수는 속으로 뿌듯했습니다. 뜨개질을 1시간쯤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이은혜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며느리였죠.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요즘 날씨가 많이 풀렸죠? 밝고 기분 좋은 목소리였어요. 복순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럼 잘 지냈지. 오늘 날씨 참 좋더라. 너는 별일 없고?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짧은 통화였지만 복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개나리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조끼 얼른 완성해야겠다. 다음에 만날 때 꼭 줘야지. 봄 햇살이 창문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와 복순의 손등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토요일 아침, 복순은 아침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옷을 골랐습니다. 평소엔 그냥 편한 옷을 걸쳤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옷장 안쪽에 걸어둔 화사한 봄 재킷을 꺼냈어요. 중요한 날 한 번 입고 오래 걸어둔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 매무새를 가다듬으니 얼굴에 홍조가 돌았습니다. 며칠 전 며느리 은혜가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괜찮으세요? 벚꽃이 너무 예쁘게 폈던데 저랑 같이 꽃 구경 가실래요? 복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꽃 구경이 좋다는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며느리가 먼저 연락해서 자신을 부른다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지난 겨울 내내 외출 한번 변변히 못했는데 봄이 되자마자 며느리가 생각해서 꽃 구경 가자고 얘기해 준 것이었어요. 며느리와 통화한 그날 밤 복수는 부랴부랴 뜨개질 바구니를 꺼냈어요. 거의 다 완성된 조끼를 얼른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눈이 침침해지는 것도 참으면서 밤늦게까지 겨우겨우 완성했습니다. 꽃 구경 가는 길에 건네주면 딱 좋겠다 싶었습니다. 완성된 하늘색 조끼를 두 손으로 펼쳐들었을 때 복수는 너무 흐뭇했어요. 깨끗한 종이에 곱게 싸서 포장 상자에 넣었어요. 은혜가 좋아하겠지. 토요일 아침 하늘이 맑았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개나리 가지를 흔들었어요. 봄꽃 구경 갈 생각에 복수는 마음이 설레었어요.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어요? 오늘 날씨 너무 좋죠? 은혜는 차에서 내리며 밝게 웃었습니다. 오늘따라 화장도 곱게 하고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복수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니야, 나도 방금 나왔어. 날씨가 꼭 우리 꽃 구경 가라고 이러는 것 같다. 차에 올라타며 복수는 손수 만들어서 포장한 선물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고 며느리와의 대화는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어느 공원 벚꽃이 제일 예쁘다는 얘기, 작년엔 꽃이 너무 빨리 졌다는 얘기. 복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길가 나무마다 연두색 새잎이 돋아 있었습니다. 봄볕이 눈부시고 정말 오래간만에 나들이 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얼마쯤 달렸을까요? 창밖 풍경이 점점 낯설어지고 있었습니다. 벚나무 가로수가 늘어선 공원길이 아니었어요. 아파트 단지들이 사라지고 도로 양옆으로 낮은 건물들이 듬성듬성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도 별로 없고 가게도 없는 외진 길이었죠. 은혜야, 공원이 이쪽이야? 복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혜는 앞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어머니. 목소리가 아주 살짝 딱딱해진 것 같았습니다. 복수는 그게 마음에 걸렸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복수는 무릎 위에 선물을 두 손으로 꼭 쥐면서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지만 어쩐지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 멈추고 복수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공원이 아니었습니다. 낮고 긴 건물 하나가 주차장 너머로 서 있었습니다. 건물 정면에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노인요양원. 복순의 눈이 그 글자 위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핸들에서 손을 떼고 시동을 껐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은혜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랑 같이 잠깐만 들어가 봐요. 복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은혜가 먼저 내리자 복순도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무릎 위에 있던 선물 꾸러미를 두 손으로 꼭 쥔 채로 요양원 앞으로 가자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스쳤습니다. 복도 양옆으로 휠체어를 탄 노인들이 보였고 벽에는 낮은 손잡이가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안내 데스크 뒤쪽에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복순의 발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멈췄습니다.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어요. 나를 왜 여기 데려온 거야? 속으로만 물었어요. 실제로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직원과 낮은 목소리로 뭔가 대화를 주고받더니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복수는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서류.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은혜가 손짓했습니다. 복수는 며느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지만 다리는 며느리가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데스크 앞에 서자 직원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방 안내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그 순간 복순이 고개를 돌려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은혜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거야? 나한테 할 말 없어?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눈물만 흘릴 뿐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복순이 며칠 동안 밤새 준비한 선물 상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복순은 낯선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창문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침대 위에는 병원 냄새가 나는 얇은 담요가 접혀 있었어요. 복수는 그것을 펼치지도 않은 채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분명 며느리는 봄 꽃구경을 가자고 했었습니다. 벚꽃이 딱 예쁘게 폈다고 말했었죠. 그 말이 귓속에서 자꾸만 맴돌았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하염없이 흘렀어요. 바닥에 놓인 선물 상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도 열어보지 않은 채로 며칠이 지났지만 복수는 요양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눈을 뜨고 밥을 먹고 복도를 걷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33년을 아이들과 함께 교실에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칠판을 닦고 출석을 부르고 수업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복순에게 이 고요함은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도대체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 거야?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복순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들었습니다. 아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길게 울리다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또 끊겼습니다. 며느리 은혜에게도 걸었습니다. 마찬가지였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뚜뚜뚜. 연결이 끊어지는 소리가 평소보다 더 크게 울리는 것 같았어요. 복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요양원 마당에 벚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며느리 말대로 정말 꽃이 한창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우수수 떨어졌어요. 봄꽃 구경 가자더니 눈물이 났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유말순 할머니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올해 78살 이 요양원에서 3년째 살고 있는 할머니였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복순이 고개를 들어 유말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자식들이 전화 안 받는 거 처음엔 다 그렇다고. 자식들이 여기 보내놓고 나면 슬슬 멀어지는 거야. 익숙해져야 해요.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그러나 복수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익숙해지라고? 이게 익숙해질 일이야?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복순이 막 불을 끄려고 할 때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러운 발소리였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조용히 문이 열렸습니다. 은혜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약봉투를 꺼내 침대 옆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복순이 좋아하는 찹쌀떡도 약 옆에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이 약은 꼭 챙겨 드셔야 해요. 혈압약이에요. 은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순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전화는 왜 안 받았어? 나한테 왜 아무 말도 없어?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은혜의 눈빛을 보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죄인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두려움 같은 것, 혹은 애타는 마음 같은 것. 은혜는 오래 있지 않았고 잠깐 들렀다가 용건만 말하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어머니.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복수는 탁자 위에 약 봉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옆에 놓인 찹쌀떡. 평소에는 그렇게 좋아했는데 오늘은 보기도 싫어졌어요. 전화는 안 받으면서 이건 챙겨주러 왔어?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등을 돌린 채 낮게 중얼거렸어요. 그 며느리는 좀 다르네. 복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에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꽃잎이 또 지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다녀간 후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복수는 매일 아침 복도를 걸었어요. 운동 삼아 시작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그냥 방 안에만 있는 게 너무 답답했거든요. 요양원 복도는 길었습니다. 끝에서 끝까지 걸으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어요. 복수는 천천히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붉게 물든 노을이 지고 있었죠. 주황빛 하늘이 요양원 마당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직원 2명이 복도 끝쪽에서 걸어오다가 옆방 앞에 멈춰서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걸음을 늦췄습니다. 502호 어르신 집이 담보로 잡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드님 쪽에서 그렇게 한 거래요? 네, 빚이 꽤 된다고. 그래서 어르신을 여기 모신 것 같아요. 집에 계속 계시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복순의 발이 멈췄습니다. 502호. 그건 복순의 방 번호였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귀가 먹먹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직원들은 복순을 보지 못한 채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에 복순 혼자 남아 있었죠. 우리 집이 담보로 잡혔다고? 30년 넘게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장만한 집이었어요. 아들 민준이가 태어나서 자란 집이었습니다. 그 집이 이미 누군가의 손에 담보로 잡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여기에?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꽃구경 가자던 전화, 낯선 길로 향하던 차, 고개를 숙이던 은혜, 받지 않던 전화들,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돈 때문이었어. 집 때문에 나를 여기 버린 거야. 복순의 2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었지만 몸이 버텨주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33년을 교단에 서면서 한 번도 무너진 적 없던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날에도 장례를 끝까지 이성적으로 치러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복순이 복도 벽을 짚은 채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아.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그 말을 끝으로 복순의 몸이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요양원 복도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직원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누군가 복순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복순의 눈앞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요양원 앞에 섰을 때 마당의 벚꽃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눈을 뜨자 하얀 천장이 보였고 몸은 무거웠습니다. 손등에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기계에서 규칙적인 소리가 났습니다. 병원이었어요. 얼마나 이렇게 있었을까요? 고개를 천천히 옆으로 돌렸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2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있었지만 어깨가 끊임없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 하늘색 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복순이 2달 넘게 밤마다 떴던 정성스럽게 뜬 바로 그 조끼였습니다. 은혜야.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은혜는 알아들었어요. 은혜는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뺨에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은혜가 의자에서 일어나
침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을 뻗어 복순의 손을 잡으려다가 멈췄어요. 복순은 손을 빼지 않고 그냥 바라봤습니다. 왜 그랬어?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죄송한 게 문제가 아니잖아. 왜 나를 요양원에 갖다 버렸냐고. 은혜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병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복수는 은혜가 말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때 은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집이 담보로 잡혔어요. 복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누가 그런 거야? 민준 씨가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가 동업자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몇 억이에요. 빚을 막으려다가 어머님 집까지 담보로 잡히게 됐고 복순의 숨이 막혔습니다. 그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어머니한테까지 찾아와서 해코지 할 것 같았어요. 은혜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잠깐 요양원에 모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곳으로 어머니만큼은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복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전화를 못 받은 것도 연락하면 어머니 위치가 노출될까봐 무서워서 어머니, 저 어머니 버린 거 아니에요? 절대로요.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이 조끼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제가 주었어요. 져주려고 만드신 거죠? 이 조끼 매일 입고 여기 왔어요. 어머니 손 냄새 나는 것 같아서 잘 입을게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복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얀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은혜는 날 버린 게 아니었어.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고 천천히 뜨거워졌습니다. 복수는 눈물을 닦지 않은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은혜도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흘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수척한 얼굴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눈밑이 거뭇하게 꺼져 있었고 뺨이 홀쭉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들 민준이었어요. 민준은 들어오면서 복순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걸어왔습니다. 침대 옆까지 와서는 어머니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아들을 복수는 말없이 내려다봤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목이 메어 있었습니다. 왜 진작 말을 안 했어? 엄마한테 왜 그랬어? 복순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왜 말 안 했어? 그냥 솔직히 말하면 됐잖아.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말하면 엄마가 어떻게 하실지 아니까요. 복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 팔아서 빚 갚으라고 할 거잖아요. 노후 자금 내놓으려고 할 거잖아. 엄마 그럴 사람인 거 아니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는 그랬을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힘들다면 가진 것을 다 내놓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때 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실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복순이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아시면 어머니 가진 것 다 가져다 쓰라고 하실 것 같아서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어머니 평생 모은 거잖아요. 우리 때문에 어머니 것까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은혜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르시게 하려고 했어요. 그게 어머니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한 거 알아요. 어머니한테 너무 큰 상처 드린 것도 알아요. 근데 어머니 잃는 것보다는 어머니한테 미움받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복수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어요. 서럽고 억울한 눈물이 아니었죠.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저려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이 바보들아. 속으로만 불렀습니다.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링거줄이 당겼지만 상관없었어요. 은혜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조끼의 하늘색 실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복순이 밤마다 떴던 바로 그 실. 바보같이 한마디만 했습니다. 은혜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도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복수는 아무 말 없이 은혜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33년 동안 아이들의 등을 토닥이던 손이었습니다. 누군가 힘들 때 가장 먼저 내밀었던 손이었죠. 그 손이 이제 자기 자식들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의 빚 문제는 천천히 정리되고 있었어요. 집은 결국 넘어갔지만 세 사람은 작은 빌라로 보금자리를 옮겼습니다. 집이 많이 좁았습니다. 그러나 복수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들하고 며느리와 함께 할 수 있고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봄이 다시 왔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은혜가 복순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저랑 봄꽃 구경 나가실래요? 복수는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은혜는 하늘색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퇴원하던 날에도 이사하던 날에도 입고 있던 그 조끼였습니다. 빨아도 계속 입었습니다. 복수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벚꽃 보러요. 작년에 못 갔잖아요. 복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이맘때가 떠올랐습니다. 꽃구경 가자던 전화, 설레는 마음으로 챙겼던 선물, 점점 낯설어지던 창밖 풍경, 그리고 요양원 간판. 그러나 복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올해는 꽃구경하러 가자. 민준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셋이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공원은 가까웠어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자 벚나무 가로수가 길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꽃이 한창이었습니다. 흰 꽃잎이 봄바람에 천천히 흩날렸어요. 복수는 걸음을 멈췄어요. 꽃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예쁘죠? 은혜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복수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올려다봤어요. 눈이 따가워졌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건지 햇빛이 강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복순의 옆으로 다가와 섰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꽃길 위에 서 있었어요. 세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서서 꽃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참을 걷고 나서 셋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복순이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은혜가 따라 들어오려 하자 복순이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나 혼자 할게. 된장찌개를 올리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치를 꺼냈습니다.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순의 손은 오랜만에 바빴습니다. 그 바쁨이 좋았습니다. 셋이 작은 밥상 앞에 둘러앉았어요. 어머니, 계란말이 너무 맛있어요. 은혜가 한 입 먹어보더니 말했어요. 복수는 아무 말 없이 민준의 밥그릇에 찌개를 한 국자 더 떠줬습니다. 민준이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나 다 컸는데. 다 컸으면 왜 그 고생을 했어? 짧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은혜가 피식 웃었습니다. 민준도 웃었습니다. 복순도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막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게 보였어요. 밥상 위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작년 봄에는 요양원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올해 봄에는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복순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강복순 할머니의 생활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혼자 된장국을 끓이던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며느리가 옆에 있었고 저녁마다 아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좁은 집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지금도 그 하늘색 조끼를 입습니다. 낡았지만 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만들어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꽃구경을 가자던 그 봄날, 복수는 딸처럼 아끼던 며느리에게 버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방법이 서툴렀을 뿐 그것도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한마디만 남겨주셔도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